자, 이번 시간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임진왜란 마지막에 조금 안 했죠. 201쪽이에요. 201쪽. 그래서 이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전후 전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 전후 복구 사업에 힘쓰겠지요. 그렇죠? 음. 자, 거기 책에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조선 그래서 경제는 황폐화가 되겠죠. 국토가 황폐화가 되고 인구는 감소하고 그렇죠. 토지 대장 호적 손실 뭐 이러고 국가 재정은 궁핍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책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납속책이 있어요. 납속책이라는 것은 관청에다가 일부 그 납부를 하면 포나 이런 것을 납부를 하면 그 면천시켜 주고 그리고 일종의 그 지역의 그 하급 관리 관원을 시켜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납속책이고 그리고 그 공명첩이 있어요. 이 공명첩은 뭐냐면 이 빌공 이름명 그러니까 그 첩지인데 어 교지 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땡땡땡이는 정몇품에 임명한다라고 해서 직인 꽝 찍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름을 홍길동 쓰면 홍길동이가 몇품 관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돈에 따라서 돈의 액수에 따라서 요렇게 인제 관직을 사고 파는 공명접. 그러니까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버린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뭐 토목공사 해야 되는데 그 국가에 돈이 없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디귿번에 문화재 손실입니다. 그리고 경복궁 불국사 사고가 있는데 이 경복궁은요. 그 당시에 그 선조가 이 궁을 버리고 평양성으로 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의주에 가는데 이 궁을 버리고 갔을 때 이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못 간다, 못 간다고 왕 임금님이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우리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선조가 참 매몰차게 거기에서 다 치워버려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 막 제끼고 막 그리고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분노가요. 글로 가는 거예요. 경복궁을 가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경복궁 텅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 불 질러 버리.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때 그 일본 놈들이 궁을 불지른 게 아니고 우리가 궁을 불지른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살리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고 등이 소실이 됐고요. 리을번에 일본의 약탈 그래서 활자, 서적, 도자기 그래서 이 그 조선의 전쟁을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전 도자기에 꽂혀가지고 야 조선 도자기 최고다. 도자기 막 가지고 오고 막. 자, 그리고 그 그림 문화재 그리고 그 아래 성리학자 얘들이 성리학을 그렇게 신봉하기 때문에 성리학자를 막 데리고 와서 성리학을 융성을 시키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임진왜란 끝나고 오히려 문화가 발전해요. 웃긴 놈들이죠. 다 우리 거예요. 자, 활자, 인쇄공, 도자기 기술자 이게 이제 이삼평이라고 그 사람도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그 군사를 정비하죠. 그래서 군사 정비 뭐 있었어요? 아까 봤던 이제 훈련도감도 정비하고 그리고 속어법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4대 의식이 강화돼요. 4대 의식. 그래서 명나라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비들이 명나라가 도와준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제조지은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요거 이제 단어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보면 정권이 교체하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다음에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정권을 수립하는데 그 에도 막부예요. 그리고 그 니은번 역시 막부잖아. 얘들은 막부 시대라니까. 자, 니은번 도자기 문화 발전. 3번 보면 전쟁으로 명예 국력이 약화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진족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양괄호 3번에 광해군인데 광해군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광해군은 뭐 하기 바빠요? 전후 복구 사업하기 바쁘죠. 그래서 선조 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데 잠깐 이제 가면 동인하고 서인하고 나뉘었죠. 서인하고 나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인에서 정열립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남인하고 북인하고 그리고 서인 정권이 서인들이 이제 가게 되고 자, 이때 이제 광해군 때 누가 집권한다고 했죠?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합니다. 자, 이 북인
자, 조선은 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이제 다시 왕이 됐죠. 선조가 왕이 됐을 때 이 광해군이 아버지 고생하셨지요. 그러니까 고생은 참네. 야, 왕행세하니까 좋디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선조가 아버지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네가 왕세자라고 누가 그래? 그러면서 너 세자 아니야.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광해군은 아까 돌면서 의병 팍 해가지고 막 광해군 세자께서 오셨다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왕은 피난 갔다 저 왕도 아니라고 막 그래버리거든. 실질적으로 저기 어디야? 무슨 강이지? 거기 강 건널 때요. 그 백성들이 왕 먼저 가라고 길을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을 건넜는데 왕이 직접 지시하죠. 이제 불질러. 그래서 불질러요. 그리고 배를 싹 다 없애버려요. 왜냐면 뒤에서 외놈들이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그 불질르는 걸 보고 백성들이 막 땅을 치고 막 저게 무슨 왕이냐 뭐 이런 그건 실화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 광해군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이순신은 어차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왕처럼 이제 군림해서 아니 왕이니까 그렇죠. 왕권을 행사하는데 이때 광해군은 이 완전히 그 정치적인 몰락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왕세자라고 해가지고 세자가 아버님 편히 주무셨어요. 문안 인사하면 네가 무슨 뭐 세자인 줄 알아? 저 오지 마, 오지 말라 그래. 보기도 싫어.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인, 북인, 서인들이 이제 여기에서 극이 탁 그렇지 광해군은 안 될 사람이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 북인이 그래도 끝까지 광해군을 보필하지요. 이때 북인 세력은 임진왜란 때 의 장수 그러니까 의병장 출신들이 많이 배출되는 데가 북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을 따랐던 데가 북인. 그러니까 북인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 문관이죠. 문신이에요. 문반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찬 문반. 이런 것도 이제 북인. 이런 성향을 띠었던 것이 이제 북인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선조 이제 폐세자 직전까지 가는데 이때 선조가 세상을 떠버려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광해군. 북인들이 남인 이놈 새끼들 그리고 싹 다 몰아내고 북인이 거의 90% 이상 독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인 서인은 이때 이러고만 있는 거죠. 자, 조선은 뭐하기 바쁩니까? 광해군 때 전후복구 사업 정신 한 개도 없어요. 야 전쟁 복구하자 막 건물 올리자 막 그러고 있는데 저쪽이 여진족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름을 후금이라고 고쳐버립니다. 후금, 그렇지? 그리고 이쪽에 명나라예요. 근데 이 명나라가요. 임진왜란 때 나중에 도와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도와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명나라는 황권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나라의 그 분위기는 완전히 왕권이 땅에 떨어지고 권력 다툼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전쟁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야 부랴부랴 야 만들어 그래가지고 전쟁을 보낸 거지. 이렇게 해서 참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전하고 나서 명나라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명나라 군사들이 그 장수들이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싹 다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선 관군이 명나라 쟤들 집에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명나라가 그렇게 약해졌어요. 전쟁까지 치르고 돌아왔더니 이제 약해졌지. 그때 이제 여진족이 힘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후금이 명나라 야 한번 전쟁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조선은 광해군이고 전후복구 사업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명나라에서요. 야 우리가 예전에 니들 도와준 거 알지? 우리 힘들 때 니들이 얘들 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은 미치겠죠. 또 전쟁하면 민심이 동요할 건데. 그러니까 이 광해군은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방법이 있었지. 강홍립 장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강홍립을 불러서 이 강홍립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알지? 명나라 도와주면 후금이 만약에 커버리면 우리 깨지고 후금이 야 이거 곤란하지. 어느 편도 못 들어. 근데 명나라를 도와달라고 하고 게다가 얘들이 그 명분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깃발을 꽂자. 명나라 깃발 꽂아요. 그래서 명나라 지원군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강홍리를 보내요. 근데 보낼 때 얘기하는 거죠. 자, 내 우리 조선의 백성 살려서 돌아와라. 이렇게 그리고 상황을 봐서 적절한 타이밍에 알아서 판단해라. 공격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강홍립이 올라갔어요. 와서 보니까 후금이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이거 보나마나 명날 깨져.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 방법이 있지 그러면서 후금에 투항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투항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진족이 얘기하죠. 강홍립에게. 야,
니들 그럴 줄 알았어. 니들 이 명나라 도와주러 왔었잖아. 이게 어디 와서 싹 다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아예 그게 아니고 우리 왕이 그것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싹 다 얘기해요. 명나라 이 상황 알죠? 이 상황인지 어쩔 수 없는데 깃발 꽂고 가서 투항하라고 시켰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와서 후금을 쳐본 적이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게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후금이 그렇지. 그럼 그렇지. 니들이 그럴 놈들이 아니지. 그러면서 의외로 오히려 친교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서인들이 이런 어떻게 오랑캐랑 놀 수가 있느냐. 그것도 왕이 이 근본이 없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 가지고 왕을 칠 수는 없고 그때 이제 그 광해군의 그 계모지요. 그러니까 선주의 계비 누가 있었냐면 그 임목대비가 있었어요. 임목대비가 있었고 이 아들 그 영창대군이 있었어. 자, 이 영창대군이 있었는데 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올리자는 움직임이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북인들이 잽싸게 알죠. 그러니까 북인들이 와가지고 싹 다 제거하고 이 영창대군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안 된다 막 그래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임목대비는 어떻게 해요? 그 서궁에 유폐를 시켜버려요.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갇혀 사는데 뭐 이렇게 돼서 영창대군이 가가지고 그 유배할 때 이거 살려보내면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엔 죽이는데 어떻게 죽면 자, 이게다가 문 이제 들어가죠. 집안에 이제 문고리 있고 그때 이제 여기에다가 꽝꽝꽝 대못을 박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궁에다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삶아 죽이는 것이 영창대군 사례예요. 영창대군이 죽고 그리고 유폐를 시켰죠. 이제 서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서 광해군을 쳐버리고 인조를 세우는 거죠. 왜 그러죠? 이게 그 폐모, 폐모. 그래서 어머니를 쳐버리고 유폐시키고 살제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이 무슨 왕이냐. 이 성리학이 유교 국가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쳐버리니 그것이 인조반정입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끌어내려져요. 그래서 인조반정으로 내려졌지. 그러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죽였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광해군이 유배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임목대비가 나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막 엄청나게 훈계한 다음에 유배 보내버려요. 이 사실을 이제 후금에서 알게 된 거죠. 자, 게다가 이제 인조반정이니까 누가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때 북인 세력은 싸그리 다 역사 속에 묻혀버려요. 누가 이 그 한이 저 서인들의 한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봐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서인들이 집권한 다음에 남인을 일부 데리고 가는데 북인은요 없어져요. 얼마나 북인들이 서인을 막 했으면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 당시에 이런 문제가 나오든 나 그래서 웅건파 그 강경파 나 그래서 가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남인지 북인지 확인을 해야죠. 자, 여기에서 보면 몰락해버렸죠. 서인이 제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강경파. 얘들은 온건파. 그러니까 명목 유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강경파는 북인이었구나. 온건파는 남인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후금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선 왜 이래? 그래서 조선이 이제 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인들이 왜 그러냐면 친명배금이에요. 친명배금을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명나라하고 4대해야 되고 그리고 금나라를 배척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것이 후금을 자극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후금이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봤더니 왕을 끌어내렸어. 그러면 광해군을 다시 복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정묘호란이에요. 정묘호란 때 이 후금이 쳐들어와요. 후금이 쳐들어오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형제관계예요. 자, 이때 그 조선의 그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가요. 결국에 이제 항복 선언하고 형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관계 맺었으니까 우리 형으로 불러 네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서인들은 역시 친명배금. 자, 후금은요 이제 명나라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명나라를 완전 거덜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중국 대륙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청나라예요. 청나라인데 조선에서는 아직도 이 4대부들이
금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를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신 못 차렸구만. 그러면서 정이 대군을 몰고 내려오니 그것이 병자호란이야. 병자호란. 자,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 때 인조가 야 강화도로 도망가자라고 했는데 얘들이 완전 속도전이에요. 청나라 애들은요. 여기 깨죠. 이 깨요. 그러다 여기가 막혀. 그러면 돌아요. 그리고 여기서 깨요.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잡으면 그만이다. 이 완전 속도전 여준족. 근데 얘들이 그럼 여기 막힌 거 쫓아오면 되잖아요. 못 쫓아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냥 막 밀고 내려가는 것이 청나라 애들이요. 엄청 빠른 속도로 각계격파 돌아가고 막히면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막혔어. 그러니까 큰일 났네. 다시 이제 가려고 봤더니 궁도 점령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산으로 가니 그것이 어디예요? 남한산성.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가가지고 항정을 하는데 벌써 남한산성 포위됐죠. 근데 남한산성은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골짜기 있죠. 이런 데다가 성을 쌓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폭이요. 여기에 이제 진격해서 문을 딱 해가지고 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이 폭이 또 좁아.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게 횡렬으로 10명이 쓸까 말까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군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포위에 놓고 물줄기를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목이 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버티는데 목이 타니까 그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 사람들이 죽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피를 물 대신 했고 그리고 그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육신을 이렇게 했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게 당시 병자호란 때 이 남한산성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서인 세력들 중에서 이제 막 싸움 안 된다 막 이렇게 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이 이제 주화파예요. 주화파와 주전파로 갈리게 되는데 주화파 말 그대로 화친을 주장하는 쪽, 전쟁을 주장하는 쪽이에요. 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저놈들에게 굴복을 해야 된다. 화친을 하고 기회를 봐서 우리가 힘을 다시 키워서 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쪽이 이제 주화파예요. 주전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냥 이 조선이 없어질지라도 끝까지 방어해야 된다. 근데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조가 주화파의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그래서 이 삼전도의 굴욕은 그 삼전도는 저쪽 잠실 밑에 가면 그 삼전도비가 있어요. 조그만한 거. 근데 여기 삼전도의 굴욕인데 이 삼전도까지 그 남한산성에서 끌려가는데 이때가 이제 한겨울이에요. 1월 달. 그러니까 엄청 추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청태종이 있는 그 계단이 있어요. 그 맨 아래에서 절을 하는데 3번 절하고 머리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배 고구 두루인데 뭐냐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것이 이제 그 청나라의 그 항복 행사인데 탁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꽝 찍어야 돼요. 절 한 번 하고 꽝 찍고 소리 안 나면 무효. 다시 소리 나. 그러니까 꽝 찍고 머리 이것을 한 거예요. 그게 9번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항복을 할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신하들이 쫙 있어요. 신하들 쫙 있고 거기 쫙 해가지고 거기서 신하들이 으으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절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열받는 게 누구겠어요? 아들 둘이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여기에서 이러고 있죠. 우리 아버지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군신 관계가 체결이 되는 것이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조는 완전히 그렇죠. 이렇게 되고 청나라에서 됐지. 이제 니들 수준을 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꿇고 잘 사대해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것이 이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그때 이제 가면서 자 근데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겠어. 니들 못 믿겠어. 그러니까 이 니네 왕자 있잖아.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 이 왕자 둘을 인질로 데리고 가요. 자, 이 인질 둘을 데리고 가는데 이 소현세자는 성년이었고 복림대군 10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10년 동안을 인질 생활을 하는데 이 소현세자가 가서 보니까 이 청나라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크고 걔들의 기술력은 장난 아니고 걔들은 뭐 벌써 경제 대국에 군사 대국에
아까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치려고 그랬으니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쳐야 되는데 얘들을 치려면 그 얘들의 기술을 배워야겠다. 이른바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북학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현세자는 거기에서 이제 그 청나라 그 왕자들 걔들하고 이제 좀 친해져요. 좀 있으면 이제 청나라 그 왕자가 태자가 돼. 그리고 그 태자가 조금 있으면 황제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소현세자 좀 친해지고 얘들은 소현세자는 이 얘들 통해서 기술력을 배우면서 강한 나라를 만드는 이 꿈을 조선의 꿈을 꾸고 독림대군 같은 경우는 10대잖아요. 뭐야 커봐야 뭐 이거는 안 돼.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나 어떻게든 힘을 키워서 니들 칠 거야.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북벌, 북학 이런 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9년 하고 오는데 그때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고생했다고. 아이 그래 아들들아 뭐 배웠니?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얘기하죠. 막 꺼내요. 막 꺼내는데 벼루, 뭐 붓 이런 거 꺼내고 그리고 그쪽 가서 이제 천주교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상 꺼내고 그리고 또 그 지구본 이런 거 아버지 이게 지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고 중국이 뭐 열받죠. 게다가 이 벼루는요 그 황태자 있잖아.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준 거예요. 이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벼를 갖다 던져버려요. 이놈의 자식을 던지니까 이 벼를 탁 맞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기록에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이 복림대군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복수를 해드릴게요. 그래 아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서 세자잖아. 그 둘째니까 그렇죠. 둘째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데 소현세자는 이제 인조한테 욕만 먹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다가 소현세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요. 한 보름 만에 15일 만에 갑자기 죽어버려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 사체가 까맣고 그리고 이 얼굴에 그 구멍이 7군데에서 피가 다 났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피가 다 나. 독살이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독살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복림대군이 왕이 되니 그것이 효종이에요. 자, 효종 서인들하고 딱 맞죠. 무슨 얘기예요? 복수해야지. 누구 그 오랑캐 금나라, 청나라 그렇죠? 이 복수해야 된다. 그래서 북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때 성곽도 쌓고 군대도 양성하고 이때 만들었던 게 이제 조총부대야. 조총부대 이런 것들 만들어요. 이런 거 남인도 일부 이제 같이 공존하는 세력이죠. 조총부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청나라를 쳐버려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또 청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미치겠다. 역사는 이상해요. 자 청나라에서 청나라 이제 강대국이지요. 조선. 그래서 효종이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 나라 러시아가 갑자기 청나라를 찍어 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어이 조선아 저 뒷배 좀 공격해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는 그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임진왜란 끝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너네 혼날래? 우리도 정보부가 있다라는 거죠. 니네 조총부대 만들고 있어. 다 알아. 빨리 보내. 안 보내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이 청나라를 치려고 만들었던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를 쳐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러시아 정벌, 나선 정벌인데 신유 그리고 변급 장수, 변급과 신유를 두 차례 보내요. 그래서 1, 2차 나선 정벌이 가는데 1차에서 이제 조총부대 한 150명 정도 갔고 그리고 이제 2차에서 260명.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죠. 그런데 기록에 보면 장난 아니었어요. 이 러시아가 엄청난 대국이잖아. 요 흑룡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싹 다 몰살시켜요. 그 우리나라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엄청나게 강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잖아. 그렇죠? 근데 이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를 이 큰 나라를 격파해 버렸는데 이 군대를 가지고 중국을 쳤다면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종 때 자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학과 보학이 발달해요. 성리학이 미친 듯이 발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좌절 겪었죠. 뭐예요? 우리가 총 만들어 가지고 치고 싶어도 이 정보력에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북진이 좌절돼요. 북벌 못하겠다 이렇게 좌절되면서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이때가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이때쯤 가거든. 이때는 뭐가 발달하면 예학과 보학이 발달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가 가부장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그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가게 되는데
이때 그 현종 때 일이 터져요. 자, 현종 때 효종이 승하했어요. 자, 효종이 승하했는데 이 인조의 갭이 자의대비가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현종한테 따지면 할머니죠. 근데 이 자의대비가요, 참 그 어린 나이에 인조한테 시집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효종, 복림대군하고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요. 그리고 소현세자하고는 역전이에요. 자의대보다 나이가 많고 위에 꼬였어.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살아있지. 그냥 할머니가 젊어요. 그게 이 효종이 세상을 떴는데 이때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가 거론인데, 그러니까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둘째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예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장남의 예를 따를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서인은 1년설을 주장을 해요. 아니다. 장자의 예를 해서 3년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그 유명한 현종 때 있었던 예속 논쟁이고, 이것이 기해예송. 그래서 서인승 1년설이 채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종의 비, 그러니까 현종의 어머니죠. 비가 승하했어요. 그때 자의대비가 또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자의대비가 이제 며느리가 죽었는데 몇 년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남인은 1년을 입어야 된다. 아니다.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 1년설이 채택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갑인예송이에요. 갑인예송. 그래서 지금 서인하고 남인하고 후닥후닥 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보면 여기에는 컸는데 여기에 가면 갈수록 조금 스케일이 좀 작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숙종 때로 넘어가는데, 숙종 때 넘어가기 전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조금만 있다가 일단 책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책으로 빨리 정리를 합시다. 자, 책 페이지는 197쪽이에요. 197쪽. 자, 동그라미 2번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지요. 197쪽이에요. 다시 앞으로 갔어요. 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전개했죠. 이게 강홍립 장군. 그래서 니은번 보면 인조 반정이 있었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살해했어요. 폐모살지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서인이 주도하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자, 198쪽 볼게요. 인조 때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이죠. 서인과 남인이 연합되었다. 그래서 서인이 남인 일부와 연합해서 전국을 운영해요. 언제까지? 현종 때까지, 이때까지예요. 그래서 잠깐 세운 거야, 숙종. 자, 현종 볼게요. 현종. 그래서 이때 그 인조하고 현종 사이에 하나만 써놓으세요. 효종. 효종 때는 뭐라고 쓸까요? 북벌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것은 다시 나올 거예요. 북벌론 하나만 써놓으세요. 자, 현종 때 볼게요. 예송논쟁 어디 있어? 예송논쟁, 그렇죠? 기해예송, 갑인예송 두 차례 있는데, 자, 예송 표로 정리가 돼 있죠.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 기해예송 때 효종이 승하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자의대비 언제? 1년설. 이것이 뭐다? 기해예송. 자, 그럼 갑인예송이죠. 두 차례 2차 예송 논쟁에서 효종의 비, 이 인성왕후가 세상을 떴을 때 자의대비 복제 언제냐? 1년만 입으면 된다라는 남인설의 채택, 갑인예송이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나머지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거고, 한번 쭉 넘어가 보자. 쭉쭉. 와, 신나죠? 쫙쫙 빼니까 201쪽으로 갑니다. 201쪽. 자, 양과로 3번의 광해군의 중립외교예요. 다시 광해군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제가 먼저 해드리고 책으로 짚어드려야 이게 다 짜맞춰져요. 그렇죠? 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뺐다 꼈다 이러면 또 복잡해져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입니다. 북인 정권이 들어섰죠. 자, 전후북구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업번, 국가재정 확충, 농지개간 장려, 토지대장과 호적정리,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했는데 이 대동법은 우리가 경제편에서 엄청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디귿번 허준이 이 동의보감. 그래서 이때 그 전쟁 끝난 다음에 돌림병이 돌아요. 엄청나. 그러니까 광해군이 그 아버지 선조 때 활약을 했었던 그 허준을
굉장히 높게 등용을 해요. 그래서 허준에게 이 동의보감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동의보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5대 사고. 5대 사고도 정비했다라고 거기에다 하나 적어주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중립외교죠. 임진왜란 이후 누르하치가 후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후금을 만들고 그 아래서 보시면 후금이 명에 전쟁을 선포하고 명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지요. 자, 경과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서 13,000명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대군을 파병을 하고 자, 디귿번에 보시면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 신뢰를 취하는 중립 외교 추진. 그래서 이 이후에요. 명나라에서 계속 요구를 해요. 우리 도와줘라. 근데 그걸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패모살제 잘 걸렸어 그러면서 쳐버리는 거죠. 자, 3번에 이제 인조 반정이에요. 그래서 원인 중립 외교고 그래서 인목 대비 유패와 그리고 영창대군 살해입니다. 그래서 패모살제 그렇죠. 결과 서인이 주도해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쳐버렸지요. 자, 인조가족이하고 이제부터 서인 정권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친명배금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때 그 하나만 써놓을까요? 북인들이 조금 잘못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제, 이원적과 그리고 퇴계, 이황이 있죠. 자, 이원적과 퇴계, 이황 이들은 건들면 안 되는 성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 문묘를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문묘 삭제를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북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회태변척이라고 해요. 회태변척. 그래서 시험에서 회태변척이 나오면 이게 뭐지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마시고 회태변척은 북인들이 이들의 문묘를 삭제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영창대군 강화도를 유폐해서 이제 죽였고 그렇죠. 그리고 임목대비는 그 서궁에 그러니까 현 덕수궁에 유폐를 시켰던 것이에요. 자, 양괄호 4번에 호란입니다. 이제 지워도 되겠지, 그렇죠? 자, 호란.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정묘호란 보자. 자, 배경 202쪽의 배경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 그러니까 후금을 자극했죠. 후금이 열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괄의 난인데 인조 때 이괄의 난이 있었어요. 인조 반정 때 공을 세운 신하인데 이게 이제 이등공신으로 책봉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밀려나요 서북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괄이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연이 되게 많아요. 서인들이 이괄을 모함해요. 그러니까 이괄이 명물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군사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난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괄이 일어나는 것이 이괄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인조 때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죠. 자, 그리고 전개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후금이 쳐들어오고 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갔어요. 그 철산의 용굴 정봉수 체크하시고 의주의 이립 체크하셔야죠. 이들이 이제 막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형제 관계를 맺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동그라미 2번이죠. 자, 기억번 배경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예요. 최명길의 주화파, 윤집의 주화파, 주전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전파와 주화파 대립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자 그리고 그 니은번 보면 청이 이제 쳐들어왔죠. 인조가 어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요. 42일 동안 버티다가 결국엔 문을 열고 항복을 하게 되죠. 디귿번 결과. 그래서 그 항복 그 옆에다 써놓으시면 좋죠.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이제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화살표에 두 왕자와 척화론자들 청에 인질로 보내버렸죠. 그래서 소현세자와 폭림대군이 인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양괄호 5번에 양난 이후의 대외관계. 그래서 청과의 관계 북벌론이 돼도 되죠. 효종 이제 왕이 됐어요. 북벌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 표면적으로 청과 4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자, 효종 때 북벌 운동이 전개가 됐죠. 북항론. 이 북항론은 원래 이 순서를 바꿔야 돼. 저 아래다 빼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없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선 정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선 정벌 하나 써놓잖아요. 효종 때 나선 정벌. 예전에는요, 이 나선 정벌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나선 정벌을 재조명하면서 시험 문제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재조명을 했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험 공부하려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변급과 이제 신유. 변급과 신유 장수가 어떻게 그 두 차례 조총부대가 파견이 되죠, 그렇죠? 등 두 차례의 조총부대 파견. 그래서 러시아를 격파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언제요? 효종 때예요. 효종 때 두 차례.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봅니다. 요거 좀 이따 지울 거예요. 바로 지우고 또 수업할 거야.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났다고? 계속 할 거예요. 자, 니은번 북학론 대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 다 깨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북쪽의 한문을 배우면서 그들의 기술로 인해서 기회를 엿보자. 이런 북학론이 대두가 돼요.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자, 그래서 그 화살표에 보면 18세기 이후 일부 실학자 중심으로 청해 문물 수용을 주장하기도 됐고, 자, 디귿번 백두산 정계비, 이것도 이제 숙종 때 만들게 되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는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체크만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일본과의 관계죠. 기후약조. 우리 시험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광해군 때 기후약조는 그 통째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광해군 때 그 에도 막부와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광해군 때 돼가지고 이 막부 정권이 다시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이 조선의 그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일본의 그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당성을 누구한테 차죠? 우리한테 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국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상국이면서 왜 우리 그 안 해주냐? 그러니까 상국으로 대접할 테니까 상국의 예에 따라서 하국을 속국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뭡니까? 외교관계 체결 요구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뭘 파견하죠? 그래, 내가 파견해줄게. 그래서 통신사를 꾸려가지고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가 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너를 임명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동그라미 2번 일본과의 관계 기후약조 광해군 때 에도 막부와 국교가 정상화되고 그 니은번에 보시면 통신사가 파견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 왜 전해줬는지 모르겠다는. 지금 생각하면 화나지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런데 그것만 봐도 우리는 대국이다라는 거지.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저 불쌍한 것도 우리가 보살펴 주는 건데.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위쪽에 다시 가서 페이지 넘기지 말고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병자호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만 써놓으세요. 임경업 장수. 임경업은 이 백마산성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마산성에서 계속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그 그 청나라가 절대 깨지 못했던 곳이 백마산성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항복하면서 이때 문 열어라 그래서 이렇게 해줬던 것이 백마산성. 자, 어떻게 좋습니다. 자, 203쪽 한번 볼게요. 203쪽. 자, 붕당의 형성이죠. 동인과 서인의 분화와 옛날 얘기 같아요.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죠. 아주 오래. 그래서 김효원이 과거에 장원을 합격해서 이조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니 그렇죠. 그가 윤원영의 문객이다 했다. 그 심의경이 반대했다. 그렇죠. 그 후에 심춘겸, 심의경의 동생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외척이라 해서 김효원이 또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서인, 동인 갈린 것. 자, 이조전랑의 역할. 두 번째 사료였죠. 무릇 내외의 관원을 선발하는 것은 상궁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조에 속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줄에 보면 이런저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5쪽. 주화론과 적화론이 있지요. 205쪽에.
그래서 주화론 척화론은 언제예요? 어딨냐? 이쪽이죠. 그래서 호란이 있었잖아요. 자, 가번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점점점 늘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국력은 현재 바닥 나 있고 오랑캐의 병력은 강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을 하자라는 얘기죠. 지천집 써놓으세요. 최명길. 자, 그래서 지금 화친을 주장했으니까 주화파. 자, 그 아래 보면요. 나 화유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 나같이 심한 적이 없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고 오랑캐는 부모가 아닌 원수인데 아래 줄에 점점점.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윤집. 그래서 주전론. 전쟁을 주장하는 쪽.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몇 개 보고 206쪽이에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실이 뭐냐? 무릇 내외의 관원을 선발하는 것은 삼공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이조에 속한다. 이조. 지금 이조 전랑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맨 아래 보면 동그라미 1번. 사림 세력은 동인과 서인을 분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동그라미 2번. 이로 인하여 서인과 남인 간의 예속 논쟁 두 차례 현종되지요. 자, 동그라미 3번. 서인 세력이 노론과 소론으로 계기는 나뉘는 계기가 됐고 숙종 때인데 이거 끝나고 바로 해드릴 거예요. 절대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4번. 서인과 남인에게 인조 반정의 원인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 광해군. 그렇죠. 광해군 때.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207쪽이요. 3번 문제죠. 다음 지도와 같이 영토를 개척한 왕이 재임한 때 누구 때예요? 세종 때지요. 세종 때 4군 6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법을 실시했다. 전문육동법, 연봉구등법 세종 맞고. 자, 2번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때예요. 태종 때 이회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2번이 틀렸죠? 자, 동그라미 3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토벌했고 4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자주적인 역법서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우리가 208쪽. 자, 다음 인물을 한 인물과 관련이 깊은 것. 정묘년에 정묘년 맹약을 아직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시고 지금 보면 정묘호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 우리가 정묘년에 형제관계를 맺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얘들 또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러자라는 얘기죠. 그동안 이용해서 인정을 베풀면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튼튼하게 하되 군사를 집합시켜서 일사불란하게 해서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우리의 최상위 계층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일단 화친을 하고 그 다음에 치자라는 거죠. 주합하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에는 4번이 정답. 자, 그렇다면 요걸 마저 갈게요. 요거 마저 합시다. 자, 숙종 때. 자, 그래서 숙종 때 집권 세력 누구예요? 남인. 그렇죠? 다시 이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서 쭉 남인. 그렇죠? 가변 예송 때 1년. 숙종이 그 왕에 올랐습니다. 자, 1년 남인이 집권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시자라는 거죠. 집권 세력이 여긴 동인서인 한 번씩 했다가 자, 남인 처음으로 집권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억압이 이 권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집권을 안 하다가 해버리면 무서워져요. 완전히 그냥 자기들 판입니다. 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인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자, 남인의 영수 허적이 있었어요. 허적은 그 영의정에 죄수됐던 영의정 넘버 2죠. 그 영의정이었는데 이 당시 남인 세력이요. 당연히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허적이 그 자신의 집 그 잔치가 있었어. 그래서 잔치가 있어가지고 그 잔치를 하는데 연애 막 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 영의정께서 이제 그게 있으니까 왕께서 그 직접 왕들이 그 궁에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그 궁에 천막 다 쳐놓죠. 그래서 화려한 거 용 그림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천막을 하사하심이 어떤 줄 아래요. 그러니까 왕이
줬어. 왕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영의정인데 그렇죠? 내리시오 그랬더니 천막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지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쳐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숙종이 화가 나. 이런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숙종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되면서 남인이 이거 진짜 못 쓰겠네. 내가 왕인데 말이지. 그러면서 서인들을 찾아가요. 서인은 지금 집권 야당이 돼버렸죠. 그렇죠? 야인으로 쫓겨났죠. 숙종이 찾아와서 아이고 요새 좀 어떠세요? 아이고 왕께서 저희 누추한 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렇죠. 예전 일은 다 있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아 도와줄래도 뭐 저희가 힘이 없네요. 예전 일이고 제가 좀 봐드릴게요. 얘들 지금 심각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좀 뭐 좀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 그래요? 서인이 이제 만들죠. 뭘 만들냐면 이 그 서인 그 아까 허적 있죠. 허적의 아들내미 허적의 아들이 그 누구냐면 인조의 아들 인조의 저쪽 인조 아들 있죠. 인조의 아들 의 손자 복창군이 있어요. 그 복창군을 옹립하려고 이 영무를 도망하고 있다라는 이 영무죄를 뒤집어 쓰셔버려요. 그러니까 남이 펄쩍 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증거가 다 있다라고 얘기하죠. 증거가 뭔데? 왕이 여기 있어 그러면서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치게 되는 것이 남인의 몰락이고 그때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환국입니다. 경신왕국.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시죠? 환국은 뭐냐면 집권 여당과 야당이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환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국이 시작되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집권 여당이 있죠? 집권 여당, 야당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바뀐다 그러면 이 여당이 됐죠? 그러면 예전에 여당이 했던 모든 정책을 싹 다 돌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걸 숙종 때 환국이 3차례 있어요. 그것이 2번 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세가 뒤죽박죽 한 번에 그냥 손가락 뒤집히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숙종 때 처음에 환국 경신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인이 몰락하게 되고요. 이 서인들이 그때 맺혔던 걸 싹 다 풀어버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서인이 집권을 했는데 이 서인들도 역시 얼마나 노련해 계속 집권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를 배우고 배운 사람들이라 왕이랑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좀 짜증이 나죠. 자, 왕의 첫 번째 정비가 누구예요? 인현왕후. 민씨가 있고. 자, 그리고 또 둘째 왕비가 누구죠? 희빈장씨죠. 희빈장씨.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또 숙빈 최씨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현왕후 민씨와 숙종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빈장 씨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야, 이거 완전히 경사죠, 경사. 그렇죠? 대를 이을 아들이 탄생을 했잖아요. 경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이 원자라고 칭호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원자가 뭐냐면 원자가 조금 크면 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자 거론이 벌써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서인들이 펄쩍 뛰어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남인들은 무슨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이 배경을 좀 아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인현왕후 민씨는 서인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왕비가 된 거고, 그리고 이 희빈장 씨는 남인들이 추천을 해서 희빈까지 올라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아들이 났으니 남인 쪽에서 무슨 소리 이렇게 되고 서인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된 거죠. 서인의 논리는 그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갭이잖아요. 그렇죠? 이 후궁의 아들을 왕으로 책봉을 하게 되면 이 원자로 책봉하면 이 만약에 인현왕후 민씨하고 자식이 났을 때 이 자식을 어떻게 할 거냐? 폐쇄자시키고 이렇게 할 거냐? 안 된다.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쪽이고, 남이는 얘들이 지금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왕이 벌쩍 뛰어요. 잘 됐다 이거지. 니들 이렇게 됐는데 남인 이거 좋은 일이네 그러면서 남인의 손을 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숙종이 니들은 지금 각성하시오.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럼 나도 무시하네? 왜? 나도 끌어내리지. 이런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죠. 그때 이제 서인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이때 그 서인의 영수가 누굽니까? 그 송시열이에요. 송시열이 절대 아님 때옵니다라고 하니까 이 송시열도 사사. 그래서 그 사약을 매겨버리고 그리고 누구예요? 인현왕후 민씨 있죠. 인현왕후 민씨도 폐서인 시켜요. 그래서 폐비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당시에 10인 장씨를 중전으로 올려버려요. 우와, 처음 듣는 얘기죠. 이게 중전이 돼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기사왕국이에요. 기사왕국 남인이 집권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이후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중전이 두 명이 돼버렸잖아요. 폐서인. 그래서 원래 중전, 지금 중전,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이 또 나중에 이 일이 터지거든요.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에서도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자 빈이잖아, 똑같이. 그렇죠? 빈이에요. 근데 이 십인장 씨는 지금 중전에 돼 있고 이 원자의 이 자리가 위태하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숙빈 체스를 막 모함하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도 살아있는데 2년이 지금 살아있으니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굿하고 막 그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숙종은 야, 이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서 이때다라는 거죠. 서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전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중전께서 이렇게 질투가 심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에는 이 숙종이 이 남인 세력에 짜증나서 서인의 손을 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그 갑술왕국이에요. 자, 이 갑술왕국이 펼쳐지면서 십인장 씨는 사사되지요. 그리고 인현왕후 민씨는 복이 됩니다. 이 인현왕후 민씨가 복권되면서 십인장 씨로 다시 강등되거든. 그때부터 질투가 더 심해져가지고 질투가 훨씬 돼. 그래서 이제 사약을 먹고 이제 세상이 등을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신왕국에서 원래 노론하고 소론이 분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 노론하고 소론하고 분화가 됐었는데 이때 이거 뺏기니까 다시 규합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서인 때 다시 노론하고 소론하고 확연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프죠. 아무튼 여기까지 좀 보시면 무슨 보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선조 때 동인서인 관리죠. 이조전람. 자, 선조 때 남인하고 북인하고 정해질 모반 사건, 그렇죠? 정일 모역 사건으로 남인하고 북인하고 갈리고 황윤이 집권한 다음에 북인, 그렇죠? 자, 인조 때 서인이 인조 반정으로 집권하고 두 차례 호란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효종 때 이렇게 북벌을 했다가 오히려 나선 정벌을 해줬고, 그렇죠? 그리고 현종 때 좀 스케일이 작아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 차례 예송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숙종 때 환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숙종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국만 기억하지 마시고 환국이 왜 생긴 거냐면 이 붕당 정치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남인 서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공존하는 시스템에서 숙종이 아예 편당적인 인사조처를 해요. 숙종은 원래 탕평책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은 요 염증을 느낀 건 남인하고 서인하고 죽겠다고 싸우니까 싸우지를 마시오. 이것이 탕평책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영조 정조가 탕평책인데 그게 아니고 숙종이 먼저 탕평책을 처음으로 시행을 해요. 근데 이 시행이 잘못돼서 편당적인 인사조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편을 손을 들어버리고 이런 일을 겪어버리니까 환국이 부작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 때 탕평책을 잘못 시행해서 환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조금 왜냐하면 칠판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숙종 때 마지막의 왕국이 뭐였어요? 여기 보시면 갑술왕국이 있죠. 그래서 서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자, 이 남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인은 이제 처벌입니다. 이때 서인들이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려요. 아주 그냥 대거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인들이 정계에 떠나버려요. 은퇴를 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인들이 독주하는 서인 독주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 계속 공존을 하는 시스템에서 숙종 때부터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서인들이 혼자 독주하는 일당 전제와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 붕당 정치의 변질 누구 때? 숙종 때입니다. 자, 이때 그 경종이 누구냐면 이쪽에 보실까요?
이 희빈장 씨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지, 이 아들이 경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종은 원래 왕이 못 될 수도 있었어요. 왜? 어머니가 사사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숙종이 이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경종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경종이 왕이 됐는데요. 이게 너무 지저분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돼. 자, 자, 여기에서 보세요. 희빈잔 씨하고 아들이 있죠. 이가 이제 경종이고, 그리고 이 숙빈채 씨하고 아들 있죠. 이가 영조가 돼요. 좀 이따 영조. 자, 이 경종과 다음번에 영조죠. 자, 그런데 이 경종과 영조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엄마들은 막 죽이나 살리나 그랬는데 이 아들들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막 싸우면 경종이 얘 동생아, 나랑 저기 가서 놀아 그러면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가서 놀고, 그리고 들어오면 엄마들 싸우려고 하면 또 놀고, 이렇게 해서 우애가 돈독했던 친형제와 같은 관계였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아무튼 이 영조가 이제 왕세자로서 대리청정을 하는 것이 어떻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니되옵니다, 맞다라고 하면서 갈려요. 소론과 노론으로 갈립니다. 그러면서 이 노론 세력은 찬성을 해요. 좋소, 아니돼요, 반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영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노론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론이 집권 세력 확 쳐버리죠. 소론은 제껴지고. 그러면서 영조가 왕이 됐어요. 자, 영조가 왕이 되고 노론이 집권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죠. 자, 이 영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세자 있잖아요. 자, 사도세자가 이 영조의 아들내미인데 영조가 40살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하고 막 매일 놀고 이쁘네 그러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글을 가르쳐 기억, 니은 읽어봐. 그럼 기억, 아이고 잘했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도세자 어렸을 때 이 아들이 3살 땐가 천점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수제지, 영재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네, 착해. 야 이거 뭐해고 직접 과외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교육이죠. 조기교육의 병폐가 여기서 나와. 영조가 조금 있다가 이제 딱 이놈 새끼 이거 공부 안 했어? 한 7살 되니까 아버지 이게 제가 어제 이놈 새끼가 막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아버지가 왕인데 죽여버리는 데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세자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맨날 아버지가 보면 이놈의 새끼가 막 그러니까 벌벌 떨고, 아버지만 보면 도망가고, 이런 그 정신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 폭력성을 수반해요. 그러니까 이 막 아버지가 이 새끼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 여기에서 탁 있다가 신하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너 아까 웃었지, 또 웃어봐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고, 이런 폭력성을 띄었던 이 사도세자예요. 게다가 이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 있잖아요. 가정폭력도 해경궁 홍씨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경궁 씨가 이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세자 빈인데,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노론 세력들이 자꾸 세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죠. 사도세자는 또 무예에도 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사도세자가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이때다. 그래서 노론들이 영주한테 가서 매일매일 구하는데 이것이 역모를 하고 있다. 듣기 싫소. 어떻게 우리 아들내미에게 역모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세자가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누가 나와? 관찰사들이 뛰어나오죠. 수령이 나오겠어? 관찰사가 와가지고 도열하고 있고 왕세자 딱 오셨으니 인사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동네만 간 게 아니고 전국을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시오, 군사를 몰고 당신을 칠 것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그 하급관원이 새벽에 막 뛰어가서 왕에게 독대를 신청을 해요. 이거는 역사 속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 고급 관료도 힘든 일인데 하급관원이. 근데 그것을 또 받아줘. 그러니까 이때 영조가 그걸 받아서 뭐냐? 그럼 서찰을 딱 보는데 이때 벌벌 그리고 이걸 그대로 그냥 불질러 버리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스테리고 그걸 막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야. 이때 갑칭 하고 이놈을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됐어요. 세자가 잡혔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몰라서 그래. 이놈 새끼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아버지를 치려고 그러고, 너 굳이 구해. 똑바로 구해. 너 역모했지. 아버지 무슨 소리? 아무것도 아닌데 이놈 새끼가 저거 갖고 와. 이렇게 돼서 뒤줄로 갖고 와요. 그 쌀통 있지. 쌀통을 갖고 와서 들어가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놈 새끼가 막 직접 뛰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덮고 직접 망치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사시켜 버리는 것이 사도세자지요.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노론 세력이 여기에서요 시파하고 벽파하고 갈려요. 노론들은 뭡니까? 이 사도세자 영무했다고 서로 고했어. 자, 그런데 설마 이렇게 죽일 줄이야. 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죠? 사도세자가 잘못은 했지만 이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왕세자인데 죽음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시파. 그렇죠? 그래서 이 애도하는 세력, 벽파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을 놈이 죽은 건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돼 버려요. 그 와중에 이제 영조는 누구를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그렇죠? 정조를 세 손으로 잡지요. 세 손. 토달지 마. 니들 왕이 될 사람에 토달지 마.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섭죠?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누굴 못 죽이겠어요? 너 한번 죽여볼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 손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조가 왕이 됐어요. 자, 정조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됐을 때 누가 다 싫겠어요? 얘들 다 싫죠. 누구예요? 얘들은 뿌리가 노론이야. 근데 지들끼리 뭐가 잘났다고 싸워. 아버지가 뭐 잘못했 이게 뭔 상관인데 니들이 다 죽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조가 왕이 되면서 영조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자, 앞으로 사도세자에 대해서 거론하는 자는 영모로 다스려라. 그리고 죽어. 근데 이제 정조가 왕이 됐을 때요. 왕이 즉위식에 딱 되자마자 얘기하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딱 그래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노론들이 그냥 벌벌 떠는 거죠. 다 시파벽파 다 노론이잖아. 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정조가 칼을 휘두르는 거지. 쫙, 그렇죠? 그러면서 이 벽파, 특히나 벽파는 다 시파가 그래도 애도했잖아. 그래서 시파를 중심으로 놓고 예전에 그 저쪽 남인 세력도 있죠. 이 세력들을 데리고 오고 보통 이 남인 세력들이 율로 정계 은퇴해서 어디로 갔냐면 청나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청나라로 가서 북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후손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때쯤 되면 북학파 실학자들이 남인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조의 눈에 확 띈 게 정약용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대거 참여하고 벽파도 조금 능력 있는 사람 참여하고 그러면서 당색을 따지지 않고 등용을 했으니 이것이 정조의 탕평책. 영조는 강한 왕권을 해서 싸우지 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눌렀던 것이 영조의 탕평책, 정조의 탕평책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파가 완전히 다 이 세력들이 다 백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정조를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엄청 많았어요. 정조는 정치하다가 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정조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신의 그 종기가 있어가지고 종기를 자신 치료하다가 세상을 등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됐죠. 어린 아이 순조 그리고 헌종, 철종 누구예요? 이 억압받았던 이런 세력들이 노론 세력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왕으로 앉히고 자신들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를 하는 세도 정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붕당 정치 부작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의 정치까지 싹 다 공부했어요. 엄청나게 길었죠. 하지만 도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붕당 정치는요. 굉장히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는 분명히 나오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 해놓으세요. 두 문제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 하고 마무리 짓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그 조선의 경제편 들어갈게요.